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아직도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8명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날도 불안한데 왜 계속 주는 걸까요? 최근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80이 넘은 어르신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여쭤봤답니다. 왜 이 나이에 일을 하시냐고요? 그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야 연락이 오거든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80평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데 아직도 눈치를 보며 사신다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더 벌어놨어야 했는데, 더 좋은 집을 물려줬어야 했는데, 아이들 결혼 자금을 넉넉히 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헌 옷을 입고 약값을 아끼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더 무서운 건 자녀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부모는 원래 주는 사람, 부모는 원래 참는 사람, 부모는 원래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그 당연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평생 주기만 했다면 이제는 받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부모님들께 전해져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7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던 삶이었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70이 되던 해에 드디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우리도 여행 한번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 학원비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러는데 한 6개월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6개월이 1년이 되었고 1년이 2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은 그렇게 조금씩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화 통화 끝에 그래, 고마워라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김 선생님은 그날 밤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뭐 잘못한 거 있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자식인데 도와줘야지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과 자녀가 받는 태도 사이에 균형이 맞느냐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의 호혜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주고받음의 균형이지요.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주는 쪽은 점점 고갈되고 받는 쪽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유독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큼은 이 균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원래 주는 사람이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70, 80이 넘어서까지도 주기만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숙명일까요? 당신이 평생 일하고 아끼고 모은 돈은 오롯이 당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원칙을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하는 죄책감이 당신을 계속 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부족한 부모였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그 날들이 부족했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비를 벌던 그 시간들이 부족했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아이가 슬프면 함께 울어주던 그 마음이 부족했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미 다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받는다는 건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로부터 존중받는 것, 당신의 삶을 인정받는 것, 당신의 선택을 지지받는 것도 받는 겁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것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거절하면 애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녀의 감정을 배려하는 만큼 자녀는 당신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자녀의 형편을 걱정하는 만큼 자녀는 당신의 형편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습관, 부모가 무조건 주는 습관,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지요. 습관은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다.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면 자녀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건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동안 고민하시다가 결국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이제 병원 다녀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다.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아들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학원을 하나 줄였고 작은아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 못했네요.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고마워서가 아니라 비로소 자녀들이 자신을 어른으로 대해준다는 걸 느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자식한테 매정하게 굴 수는 없잖아.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적당한 때에 그치는 것이 낫고 칼날을 너무 날카롭게 갈면 오래 쓸 수 없다. 금과 옥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면 지킬 수가 없고 부귀를 자랑하면 스스로 재앙을 부른다. 이를 이루고 나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면 이 말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이루고 나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당신은 이미 부모로서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물러난다는 건 책임을 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이 스스로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노자가 말한 곡식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한 때에 그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계속 주다 보면 언젠가는 텅 비게 됩니다. 통장도 비고 마음도 비고 당신 자신도 비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면 정작 당신을 위해 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에 그쳐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고 역설적이게도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80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70이 넘어서도 밭을 놓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농사 지은 것을 팔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셨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큰 무리는 없었지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아들이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계속 주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아들을 약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요. 노자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과 옥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면 지킬 수가 없다. 당신이 자녀에게 계속 주면 자녀는 그걸 지킬 줄 모릅니다. 스스로 번 게 아니니까요.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쓰고 또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치면 자녀는 비로소 스스로 채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채운 것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살아야 하지? 자식 돕는 것도 안 되고, 그럼 난 뭐하며 살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릴 땐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위해, 아이가 생긴 후엔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돕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묻어두었을 뿐이지요. 노자는 말합니다. 일을 이루고 나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물러나서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비로소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역할, 며느리라는 역할, 누구의 배우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그냥 당신 자신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60대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엄마, 남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로 사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거울을 봐도 낯설고 혼자 밥을 먹어도 어색하고 그래서 계속 자식들한테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행복일까요?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삶이 의미 있을까요?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비어 있음으로써 쓸모가 있다. 그릇은 안이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방은 비어 있어야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당신 자신을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이 들어옵니다. 비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을 채워 넣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꿈꿨던 것들을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 묻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 안에 있던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노자의 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당한 때에 그치고 일을 이루면 물러나고 비움으로써 채우는 것. 이게 노년을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잘 잤니? 아침은 먹었니? 하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문자를 보내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잘 잤나? 나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 하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하루를 자녀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다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봐 쑥스럽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만 들리면 되니까요. 아침을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아직도 자녀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고 계시진 않나요? 이미 출가한 자녀를 위해 만에 하나 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는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그게 온전히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껴보세요. 짠지, 단지, 따뜻한지, 시원한지를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왔지만 정작 밥맛을 제대로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서둘렀고 항상 다른 생각을 하며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식사입니다. 맛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릇들은 나를 위해 사용되었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인식의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자녀에게서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이 먼저 전화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화를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 통화하고 싶은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전화하는 건가? 하고요. 만약 습관이라면 오늘 하루만 참아보세요. 대신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가보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이면 충분합니다. 걷다가 벤치가 있으면 잠시 앉아보세요.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가 산책하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모습을요. 그저 바라만 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이게 명상입니다. 어려운 자세를 취하거나 주문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게 명상입니다. 걷다가 작은 카페가 눈에 띄면 들어가 보세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보는 겁니다. 혼자서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혼자 앉아 있는 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삶에 바쁘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혼자 책을 읽는 사람, 혼자 노트북을 하는 사람,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들도 다 혼자입니다. 그리고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 보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자녀에게 온 문자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엄마, 요즘 어때? 같은 짧은 메시지들이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무언가 요구가 이어질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즉시 답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짧게 답하고 당신의 일을 계속하세요. 당신이 하고 있던 산책을, 당신이 마시던 차를, 당신이 보던 풍경을 계속 즐기세요. 자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다시 연락할 테고 급하지 않다면 기다려도 됩니다. 당신이 항상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실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결혼하기 전 들었던 노래를요. 음악을 틀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부모가 되기 전, 아직 며느리가 되기 전, 그냥 당신이었던 시절로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꿈꿨나요? 무엇을 하고 싶어 했나요? 그 꿈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먼지를 털어내고 햇볕에 말리듯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꿈들 중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요. 모든 걸 다 이룰 순 없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상황도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중 작은 것 하나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면 오늘 당장 종이와 색연필을 사보는 겁니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 하나, 색 하나를 칠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다면 혼자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려 보세요.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당신을 위해 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셨다. 오늘 나는 혼자 산책을 했다. 오늘 나는 옛날 노래를 들었다처럼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온전히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적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7가지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가지가 되고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하루에 당신이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보세요. 내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은 아침에 한 잔 더 천천히 마시고 싶다. 내일은 저녁에 별을 보고 싶다처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내일을 당신 자신을 위해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작고 사소해 보이나요? 맞습니다. 작고 사소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당신의 삶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를 걱정하며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또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보내겠지. 오늘도 나를 위한 시간은 없겠지 하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요. 아니,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평생 주기만 했다면 이제는 받을 때입니다. 평생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표현할 때입니다. 평생 뒤에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올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한 삶이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진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요.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얼마 전 한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70이 넘은 한 할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조용히 다녀오셨는데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아깝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평생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받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는 것, 다음 주에 혼자 카페에 가보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로만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노년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삶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당신이 온전히 당신을 위해 한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직 없었다면 내일부터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작은 시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당신을 위한 삶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기를 바랍니다.